아리아리 스리스리 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세종시 세lum동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새뜸마을 3단지에 있는 단지 내 상가 경매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4억 5,600만원짜리였는데 지금 유찰 3번 됐습니다. 최저 가격이 1억 5,640만원에 시작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입찰 기일은 2023년 7월 11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022타경 5,611번 물건입니다. 새뜸마을 3단지 1층이죠. 3단지 정문이라고 하죠. 정문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물건입니다. 면적은 이제 9.5평, 이게 전용 면적이에요. 이제 대지권은 미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감정 가격은 4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유찰 3번 됐죠. 그래서 최저 가격이 1억 5,640만 8천 원이에요. 입찰 보증금은 이거의 10% 1,564만 800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9.5평이고 입찰 기일은 7월 11일입니다. 현재 이 물건은요 새뜸마을 4단지에 현재 4건이 경매가 진행이 돼서 다 낙찰이 됐고요. 새뜸마을 13단지에 3건이 경매가 진행됐었는데 전부 다 이번에 최근에 해가지고 한 건 마지막 남아있는 물건까지 해서 전부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세lum동에 현재 나와있는 물건 중에서 마지막 단지 내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낙찰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감정 가격을 선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아파트 사용 승인은 2017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시 세lum동 쪽에는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2017년 4월에 준공 사용 승인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면적은 9.5평, 대지권은 미등기지만 감정 가격 포함됐는데 뭐 크게 이전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상가에는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상가에 임차인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2020년 9월 24일이에요. 말소 기준 등기가 2019년 4월 30일입니다. 이날 소유권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나서 임차인을 이제 그 이후에 좀 맞춘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들어갈 당시에 벌써 이 채권액이 높아요. 뭐 3억대더라고 빌린 게. 그리고 나서 또 후순위로 또 근저당 또 설정하면서 2억 정도가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5억 6천인 상태에서 이분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 어떤 방법을 다 하더라도 받아갈 길은 전혀 없다라는 걸 알고 임차를 했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모든 것은 환산보증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변제든 최우선 변제든 환산보증금을 해놓고 거기에 보증금, 환산보증금 이내에 있냐 초과되냐에 따라서 이분이 어느 정도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지 아니면 일부를 받을지 전부를 받을지를 여기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최우선이라도 받으잖아요. 2천만 원이니까 주택이라고 한다면 요 2천만 원 정도면 최우선을 받겠죠. 근데 상가에서는요 환산한 금액이 어느 일정 금액에 들어가야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뭐 많아야 지금 뭐 5, 6천 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 당시에는요 3,800만 원 안에 들어와야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1억 4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도 못 받고 우선 변제로 해가지고 받으려고 해도 확정일자가 2022년 5월 4일이에요.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순위가 뒤로 많이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분이 보면 상가 임차권 등기까지 했어요. 경매가 들어오고 어쩌고 하니까 영업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뭐 받을 수 없는 거다. 이건 괜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확정일자도 그 이후에 받았어요. 경매가 막 진행되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큰 의미는 없다.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그때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때 했으면 혹시라도입니다. 채권액이 적었다면 받을 수 있었겠지만 어차피 그 당시에도 채권액은 5억대가 넘어요. 채권 최고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전혀 받을 길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재 들어갈 당시에 채권 최고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 최고액이 내 보증금하고 합쳐서 뭐 그냥 매매 금액
금액, 급매물 가격 안에 들어가 있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2019년 4월 30일 소유권 이분 갖고 오셨죠. 그날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금액이 얼마예요? 3억 6천이죠. 이분 지금 청구한 금액이 임의경매 사건으로 3억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후순위로 2020년 6월 17일 날 2억이 또 설정되어 있어요. 아까 확정일자 받은 금액이 언제죠? 22년 5월 4일이고 이분이 들어온 날짜가 20년 9월 24일이에요. 20년 9월 24일이면 이때잖아요. 요 근저당 두 건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셨단 말이죠. 채권 최고액이 5억 6천이 넘습니다. 이분은 아무리 뭐 우선 변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 5억 6천, 요 채권 최고액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금액이 낙찰가가. 그러니까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최우선 변제는 어떻게 돼요? 환산보증금을 해가지고 3,800만 원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3,800만 원 초과했잖아요. 현재 1억 4천이란 말이에요. 환산보증금이 1억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 초과되기 때문에 어차피 최우선 변제도 안 돼요. 이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배당 전혀 받을 수도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고 대항 요건과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것들을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대항 요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상가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점유를 하면 그때부터 대항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매가 들어오지 않고 일반적인 매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점유를 한다면 이분은 그때부터 대항력을 갖추겠죠.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근데 경매에서는 달라요. 경매에서는 이 말소기준 등기보다 뒤로 있으면 대항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말소기준 등기보다도 앞서 있을 때는 대항력이 있지만 뒤로 있을 때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 요건과 대항력은 약간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 서류죠.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최선순위 설정, 요게 말소기준 등기고요. 임차인 현황이 나와요. 여기 보면요. 현황 조사 때 이렇게 조사가 된 거예요. 2000에 120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정도 금액에는 나가지 않아요. 한 100 정도, 그리고 90이나 100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권리신고는 2000에 120 똑같네요. 요때는 전입신고 한 것만 나오는데, 사업자 등록 한 것만 나오는데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계약서 같은 거를 제출해야 되니까 요 제출한 계약서를 봤더니 20년 9월 24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22년 5월 4일 날 경매 같은 게 막 들어오고 하니까 이렇게 22년 5월 4일이면 이때쯤이죠. 뭐 가압류가 들어오고 막 하니까 이분이 뭔가 불안했나 봐요. 임금 채권 때문에 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은 것 같아요. 확정일자를 받고 나니까 5월 4일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뭐 여러 가지 물어봤다면 저 같으면 이제 확정일자를 굳이 받아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배당 요구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하셨습니다. 배당 요구는 잘했지만 배당에 참여할 수 없는 임차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비고란에 보면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러나 대지권이 이전될 수 있다라는 거를 평가했답니다. 이렇게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감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근처에 최근에 낙찰된 사례예요. 상가만입니다. 새뜸마을 13단지는 이제 최근에 된 거죠. 이게 이제 트리세이드 단지 내 상가인데 원래 3개의 호실이 나왔던 거예요. 그 중에 2개의 호실은 낙찰이 되고 1개의 호실이 남아 있었는데 요게 이제 미납 사건도 있었어요. 6억 5천에 낙찰이 됐다가 그래서 유찰 계속적으로 유찰됐다가 최근에 2억 5천 5백에 낙찰이 됐습니다. 요것이 이제 가장 높고요. 요건 그래도 면적이라도 좀 커요. 41제곱미터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31제곱미터, 30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 새뜸마을 4단지 요거 좀 빨간 박스에 있는 거는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의 바로 맞은편 쪽에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게 2억 3,8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고요. 나머지 지금 3개 호실은 거의 같은 곳에 있거든요. 요게 한 1억 7,600 그리고 2억대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에 보면 이제 요 새뜸마을 3단지 쪽에 매물이 나온 게 있어요. 일반 매매가 나온 게 있는데 요게 2천에 100 정도, 110이죠. 2천에 110에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데 요게 2억 2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면적도 요거는 11.5평이에요. 11.5평이고 매매가는 2억 2천. 요게 조금 조율이 된다고 하면 낙찰가는 당연히 이거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혹시 이 물건에 내가 수익을 갖고 이 물건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낙찰가는 이거보다는 당연히 낮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낙찰된 사례들 요거보다는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상가 단지 배치도인데 여기 L1은 3단지고요. M1은 새뜸마을 4단지예요.
최근에 낙찰된 것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3개 호실은 여기에 있고 1개 호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게 2억 3천대, 여기가 2억대, 1억 7,600, 뭐 1억 7,600대 낙찰이 된 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L1에 여기에 여기 정도에 있는 거, 바로 버스 정류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 중간 정도에 있는 거고, 매매로 나와 있는 거는 여기 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낫죠. 여기가 이제 출입구고. 분양가를 봤더니 요 분양가는요 내정가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경쟁 입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실별로 이제 경쟁 입찰을 했던 곳입니다. 11.5평이 있는 데는 내정 가격이 4억 4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낙찰가는 이거보다 더 높았겠죠. 한 4억 6천, 7천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요 9.5평대 있는 것들은요 3억 6천대 내정가였어요. 근데 거의 뭐 3억 8천, 4억 정도의 그 당시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뭐 내정가 대비 절반 가격에 받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3억 6천이 내정가였단 말이죠. 9.5평이면. 그러면 한 1억 8천 정도면 잘 받으시는 거다. 거기에 뭐 일반 관리비 미납 여부 좀 있을 거고요. 명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현재 집기들이 있어요. 강제 집행을 하게 된다면 뭐 집기 빼게 되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한 3, 400 들어간다고 하면 뭐 그 정도는 이제 제하고 낙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새뜸마을 10단지 단지 내 상가 101호 후문 출입구 쪽에 코너 자리에 있습니다. 아리랑 부동산이고요. 경매는 이렇게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업체에다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새뜸마을 3단지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경매 물건을 알아봤습니다.